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일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삭발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와, 뭐 따라할 건 다 따라해보겠다 이런 심산인가요? 이제 그만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라는 여야 4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기 전에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며 장애투쟁을 선포한 자유한국당. 뭐 여러 가지 투쟁 방법을 나름 고심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국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안 하던 짓이라 영 어설프시죠? 오늘 발칙한 뉴스 이야기로 함께 나눠봅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발칙한 뉴스입니다. 어제 실시간 방송을 같이 못해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렇죠? 저랑 같이 채팅하면서 이렇게 같이 흥분하고 분노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어제 못했던 걸 오늘 같이 2배로 더 재밌게 해보자고요. 오늘 패스트트랙 처리 이후에 또다시 자유한국당이 밖으로 나가서 아침부터 굉장히 바빴다고 합니다. 뭐 청와대 앞에 가서 뭐 패스트트랙 처리 안 하면 다시는 안 돌아간다고 이렇게 뭐 기자회견도 했다가 서울역 앞에서 무슨 황교안 대표가 전국 순회 투쟁을 하신대요? 글쎄, 네, 어디서 받아주려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국 순회 투쟁을 한다고 거기서 선포를 또 하고요. 그리고 국회 앞에서 5명의 자유한국당 의원이 삭발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사진이 또 떴네요. 네. 5명의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렇게 삭발식을 가지는 모습. 참 가지야지 하시죠. 그러니까 뭐 남들이 한다는 건 다 따라 해보려고 지금 뭐 그러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렇지 않아도 그 엊그젠가요? 왜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셀프로 그 거울 보면서 자기가 삭발을 하는 모습, 요거 혹시 보신 분들 계실까요? 네, 이렇게 삭발, 본인 거울 보고 이렇게 삭발을 하시는 이 모습, 요걸 이제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올리면서 SNS에 뭐 올리면서 이게 지금 영화 아저씨 그 원빈 있잖아요. 원빈 씨가 이렇게 삭발하는 영상이 나오잖아요. 영화 아저씨에서. 그걸 보면서 다들 어떻게 저렇게 머리를 빡빡 미루는데도 잘생길 수가 있을까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감탄했었는데, 아무튼 그 영화 원빈의 그 패러디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와 따라한 거냐 이런 것과 웃기려고 한 건가? 이런 좀 많은 분들이 좀 이게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냥 보통 삭발 이런 걸 하면요, 삭발 투쟁을 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좀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본인이 이렇게 삭발하는 장면을 사진 찍어서 올리고 영상 찍어서 올리고 이렇게는 잘 안 하거든요. 보통 이제 기자들 불러 모아서 우리가 삭발식 하거나 이렇게 할 때요, 정말 이 좀 비장한 표정으로 이렇게 딱 앉아있고 삭발을 도와주시는 분이 이렇게 삭발을 거기서 동료분이 머리를 이렇게 밀어주면서 기자들 앞에서 그런 모습, 그런 걸로 이제 결의를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의 모습인데, 본인이 혼자서 이렇게 삭발 거울 보고, 그것도 너무 그 앵글이나 이런 게 영화 아저씨를 보고 한 것 같은, 그러니까 웃기려고 한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요. 약간 좀 그냥 웃으면 되는 건가? 이분 지금 진지하신 건가? 살짝 약간 헷갈렸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논란이 돼서 그런지 어쨌든 하려면 제대로 하라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랬는지 몰라도 어찌됐건 오늘 이렇게 5분의 이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렇게 삭발식을 했다는 거고요. 얘긴 잘 들으시네요. 주변에서 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삭발식, 국회에서 아예 삭발식을 하셨다고. 근데 이 삭발식을 하기 전부터도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 혹시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김태흠 의원실에서 요 삭발식을 주최를 했는데요. 직접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의원들 그리고 당원들에게
참여를 좀 독려하겠다고 배포를 한 이 안내문이 있어요. 근데 그 안내문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이거의 안내문 혹시 보이시나요? 이게 네, 이렇습니다. 보이실까요? 내일 삭발식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날짜, 일시, 장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청사항 두 번째 보이시나요? 여성당원 20명 참석 독려, 이런 구절이 눈에 띄죠. 여성당원을 뭐 삭발하라는 것도 아니고, 여성당원에게 삭발을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성당원 20명을 특정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라고 인원수를 이렇게 정해주고 여성당원 독려 참여를 하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하는 건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지 좀 납득하기가 어렵잖아요. 글쎄 뭐 아무래도 본인들이 그 삭발하는 과정에 기자들도 오고 이럴 테니까 그 그림을 생각해서 뭔가 있잖아요. 왜 삭발하는 의원들을 보면서 막 안타까움에 눈물을 짓는 여성당원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건지 뭐 모르겠어요. 뭘 위한 건지 모르겠지만 좀 어찌됐건 이 삭발 시위를 좀 더 드라마틱하게 보이려고 일부러 여성당원 20명 뭐 이렇게 해서 아예 동원령을 굳이 내린 것 아니냐, 이런 좀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진짜 이거야말로 자유한국당이 그 여성을 대하는 관점, 여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관점이 제대로 드러난 대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때 국회에서도 그랬던 거잖아요. 막 문희상 의장이 나가려고 하니까 여성 의원 가서 막아야 된다고 일부러 막 뒤에 있던 그 이미자 의원 앞으로 내보내서, 그 키도 작으신 분인데 거기 앞에서 막 온몸으로 그냥 육탄 방어를 하도록 내버려 둔 거잖아요. 그렇게 뒤에서 밀고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해서 육탄 방어를 하도록 해놓고, 그러고 이제 나중에 막 성추행했다고 지금 막 고발을 하질 않나. 그 또 막 여야끼리 이렇게 맞붙을 때도 여성 당직자들 막 앞으로 내세우고 뭐 이랬던 것들이 뻔히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지금 이 삭발식 하는데 여성당원 20명 참석 독려, 이런 것 자체가, 아니 사실 지켜보는데 그 여기서 무슨 삭발식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여성이건 남성이건 사실 아무 상관없고 그냥 당원들 오라고 해도 될 일인데 굳이 여성당원 20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굳이 이런 식으로 여성들이 도구하는 거죠. 써먹기 좋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부르고, 굳이 여성당원 이렇게 불러서,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이런 젠더 감수성이 떨어지는지를 똑똑히 보여줍니다. 그들이 여성을 활용하는 방식은 남성 의원들을 제지할 때, 육탄 방어를 할 때, 아니면 남성 의원들이 삭발할 때 거기 앞에서 도와주거나 이거 처량한 표정으로 쳐다보거나 이런 걸 할 때, 그럴 때 여성 당원들을 쓴다, 이런 거잖아요. 얼마나 그 젠더 감수성이 천박하고 저급한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거죠. 아무튼 뭐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는 매체의 질문에 이 김태흠 의원 측은 아니 그냥 여러 당원이 다 함께 하자는 취지였다, 뭐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니,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아니 당원들 다 같이 함께 하자 이런 뜻이었다면 굳이 여성 당원 20명 이렇게 이야기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참 너무나도 노골적이고 의도적이면서 이런 걸 진짜 해보지 않았으니까 또 이런 식으로 참 그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보다도 어떻게 보여질지가 더 중요한, 이런 사람들의 그 뭐랄까요, 투쟁 따라하기, 어설픈 투쟁 따라하기의 이 진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굳이 여성을 내세워서 써먹는 건 진짜 이분들의 특징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어제 자신의 그 스마트폰에 도착한 문자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문자에 이게 패스트트랙 처리 직후에 권칠승 의원에게 쏟아진 항의 문자라고 합니다. 네, 문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20대 여성입니다. 날치기 법안 패스트트랙 통과시킨 당신들 절대로 안 뽑을 겁니다. 언제까지나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20대 여성들이 당신들을 뽑을 줄 아셨습니까? 내년 총선 두고 봅시다. 국민 여론조사는 거짓말을 할 수 있으나 투표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어떤 분이 문자를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민주당 안 뽑겠다라고 하는 거야 뭐 개인 자유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20대 여성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써놓은 이 멘트 문구들이 왠지 위화감이 느껴지는 건 저뿐인가요? 보면서 너무 좀 이상한 느낌인 거예요. 아니 적어도 제가 아는 어떤 주위의 20대 여성들도 이런 투의 글을 쓰는 사람이 없거든요. 아니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느 누구도 20대 여성들을 두고 뭐 콘크리트 지지율층 뭐 이런 류의 표현을 쓰지 않지 않나요? 20대 여성들이 누구를 어떤 특정한 정당을 찍는다 이렇게는 분석하지 않는데요. 뭐 글쎄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면 뭐 한 60대 면 몰라도 아니, 보통 우리가 왜 자유한국당 지지층 보고 그 일각에서 뭐 나라 팔아먹어도 자유한국당을 찍겠다 뭐 이런 분들 얘기하면서 콘크리트 지지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20대 여성 콘크리트 지지층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부터도 좀 이상하고요. 근데 더 큰 진짜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 좀 약간 요상한 문제 있잖아요. 이분 아니 설사 이분이 정말 20대 여성이라 하더라도 아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여성 20대 여성이라고 하면서 보낸 문자가 이분뿐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보실까요? 20대 여성입니다. 날치기 법안 땡땡땡라고 하면서 보낸 문자가 번호가 다 달라요. 보이시나요? 이게 그 권 의원이 직접 공개한 문자들인데요. 본인에게 쏟아진 막 어마어마한 숫자의 문자들이 똑같이 이렇게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20대 여성입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이 문자를 수백 개 다른 번호로 이렇게 보내왔다는 겁니다. 이게 대체 뭘까요? 응? 왜 그랬을까? 20대 여성들끼리 정말 이런 약간 요즘 애들이 쓴다고 하기에는 20대 여성이라고 보기에는 살짝 동떨어진 감이 있는 글을 자기들끼리 공유해서 국회의원 뭐 개인 폰으로 그것도 수백의 이런 사람들이 20대 여성들이 전부 다 20대 여성이라고 하면서 이런 국회의원 개인 폰으로 문자를 보낸 걸까요? 정말로? 근데 진짜 웃기잖아요. 이게 누가 봐도 20대 여성과는 한참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이런 글을 그냥 뭐 단체로 보낼 거라면 최소한 말이라도 좀 바꿔주지. 아니 이걸 그 왜 예전에 그 왜 보수 이런 쪽에서 댓글 공작할 때 그랬던 거 기억하시죠? 네이버 댓글 이런 쪽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막 이렇게 그 누가 써준 걸 어디 누가 써줬는지 모르겠지만 써준 글을 그대로 복사하고 붙이기 하면서 괄호 이런 것까지도 다 써놓고 그대로 이제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붙여넣어서 누가 봐도 복사해서 붙였구나 라는 게 이제 느껴지게 하는 그런 글들 이런 것처럼 아니 최소한 이런 건 좀 문구라도 바꾸던가 아니면 이런 거잖아요. 20대 여성 말고도 뭐 저는 뭐 20대 대학생인데 라고 하던가 아니 뭐 10대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무슨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라든가 뭐 30대 회사원입니다 라고 하던가 좀 이 정도 그 정도만 바꾸는 약간 그 뭐 있잖아요. 뭐 조사를 좀 바꾼다던가 어미를 좀 바꾼다던가 요 정도의 성의는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무슨 문자폭탄 공격이라고 나름대로 보냈는데 너무 이거 자체가 좀 성의가 없어서 이걸 받은 이 권 의원 역시도 보면서 이게 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진짜 웃겨가지고 하여튼 공격을 하려는데 이 정도의 성의도 없나? 생각도 들고. 근데 이거 보니까 최근에 그 지난해 말부터 시작해서 SNS상에서 굉장히 핫했던 기사 댓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아실까 모르겠어요. 이게 딱 순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화제가 많이 돼서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댓글이 보이시나요?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나 10대 청년인데 동년배들 다 문재인 싫어한다. 네, 10대 청년인데 동년배들이 다 문재인을 싫어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어떤 분이 네티즌이 올리신 거예요. 글쎄 뭐 10대 청년이라고 스스로 나 10대 청년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웃기지만 글쎄 어느 10대 청소년이 동년배 이런 어휘를 쓸까요? 저도 동년배 이런 어휘는 써본 적이 없는데 이것 때문에 이 글을 조롱한 댓글들이 그 굉장히 SNS에서 핫했습니다. 패러디 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뭐 나 초딩인데 내 동년배들 다 뭐 유치원 가기 싫어한다. 뭐 이런 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패러디 글들이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식의 이제 그 조롱하는 댓글들, 조롱하는 글들이 좀 SNS에서 많이 도는데,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이런 식의 비슷한 글들이 또 뭐 많습니다. 보이시나요? 말세로구나. 전남 여고생인데 문재인 좋게 생각하는 애들 별로 없다. 남녀 나이 떠나서 그냥 못하는 건 못하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그 전남에 살고 있는 여고생이라고 굳이 자기소개를 하면서, 근데 그 앞에는 말세로구나. 이렇게. 막 그래서 글쎄 막걸리 냄새 이런 게 날 것 같은 그런 글을 쓰면서 나 전남 여고딩인데 너무 어색한 글을 이렇게 덧붙이는 거 진짜 좀 뭐랄까. 그래요. 뭐 어차피 이게 또 네티즌들이 익명으로 쓰는 거니까 그 사람의 글쎄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깊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이렇게까지 아저씨 냄새, 어르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자기가 전남 여고생이다, 10대 청년이다, 20대 여성이다 이렇게 코스프레를 하시면 그렇게 뭐 젊어진 기분이 좀 드시나요? 네, 참 안타깝고요. 적어도 이런 걸 앞으로 하시려거든 주변에 그 손녀나 딸이나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한테 좀 물어보시든가, 아니면 SNS에서 10대, 20대 친구들이 좀 어떤 표현을 쓰는지 이런 것 정도는 좀 공부를 하시고 쓰셨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성의가 없잖아요. 이런 걸 하는데도. 성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참고로 저는 30대 여성인데요. 제 동년배들 다 자한당 싫어합니다. 네, 아무튼 네, 제 동년배들은 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자유한국당 해체 청원이 오늘로 166만을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막 150만 넘어섰다고 얘기했는데 벌써 또 16만이 더 올라서 166만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듯해요. 그런데도 뭐 청원 조작이라는 둥, 청와대가 배우라는 둥 아주 근거 없는 의혹만 부풀리고 있는 이 자유한국당인데요. 심지어 한술 더 떠서 이번에는 이런 주장까지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이시나요? 국민청원 배후에 북한이 있다. 저는 진짜 이 얘기 왜 안 나오나 했어요. 분명히 뭐 하면 북한 얘기 나올 텐데 북한에 있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북한 얘기 또 나오더라고요.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 청원과 관련해서 북한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다, 뭐 이런 류의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아예 정용기 정책위 의장이 대놓고 라디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배후에 북한이 있다고 보여진다 라고. 근데 더 웃긴 거 이거예요. 근거가 뭔지 아세요?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 북한의 그 우리 민족끼리라는 매체가 있는데 여기서 4월 18일에 한국당을 해산시켜라 이런 걸 발표를 했다고 해요. 그 매체에서, 우리 민족끼리라는 매체에서. 그것도 어떻게 알았지? 그런데 그러고 나서 나흘 뒤인 4월 22일에 청원 게시판에 자유한국당 청원 해체하라는 청원이 그때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흘 전에 우리 민족끼리라는 매체에서 얘기를 하니까 해산 청원이 그때 그 나흘 뒤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절묘하다 이런 거죠. 진짜 미치겠다. 근데요, 진짜 너무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요, 평소에 자유한국당 여태 계속해서 좋아하다가 갑자기 누구의 지령이 막 떨어지고 지식이 떨어져서 갑자기 막 홀린 사람처럼 막 자유한국당 그래 해체하자 이러면서 청원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리고 사실 자유한국당 해체 청원은 이번에 이렇게 유독 많아진 거지. 그 이전에도 앞에 걸 막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이전에도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자유한국당 해체시켜라 이런 글들이. 그때는 이렇게까지 주목을 못 받은 거죠. 아무래도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 이게 사실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올라와도 대충 뭐 이러고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정말 그 국민적인 분노가 모아져서 해체 청원이 이렇게까지 올라갔던 거고, 그 전에도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다 무슨 북한의 지령이었나? 진짜 무슨 166만이나 청원한 이 국민들을 판단 능력조차 없는 개돼지로 보시는 거죠, 이건. 그런 것 아닌가. 아니 설사 다른 어떤 뜻을 품고 그 청원을 의도적으로 올렸다 하더라도
그것에 동조하고 무려 166만까지 이어진 이 자유한국당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만큼은 분명히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 청원을 하면서 이 청원을 올린 사람이 무슨 의도인지 보다도 이 청원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분노의 청원을 서명을 했다는 걸, 그걸 아셔야죠. 그 국민들의 분노는 다 모른 척하고 이 청원 올리는 사람이 북한의 배우네 뭐 어쩌네, 청와대가 그 뒤에 있는 이런 류의 얘기를 하는 것부터가 진짜 전혀 이 상황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분들 무슨 매크로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서명이 진행되고 있는 걸 봐서는 북한의 어떤 지령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획되고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명 속도가 너무 빨리 올라가서 매크로 같다는 거예요. 무슨 근거가 없어. 그냥 북한은 어떤 매체가 얘기했는데 나흘 뒤에 올라온 청원이기 때문에 북한이 배우고 이 서명이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매크로라는 거예요. 아니 좀 확실히 그렇게 의심할 만한 증거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매크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빠르게 올라가는 그 놀라운 속도는 그만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의 속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응? 아니 막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가고 계속 막 1, 2위 차지하고 국민들이 계속해서 접속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모아졌는데 그게 매크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진짜 정말 이래가지고 이렇게까지 현실 파악이 안 돼서야 어디 정치 하시겠냐고요. 진짜. 하여튼 뭐 정작 이 처음에 국민청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던 그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정작 청와대 반박 자료가 나온 직후에 곧바로 이 내용을 인정하고 자신의 의혹 제기를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자유한국당만 말도 안 되는 얘기는 뭐 베트남설부터 청와대 배우설, 북한 배우설까지 내세우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조작설을 계속해서 퍼뜨리는데 여념이 없는 거죠. 아예 공당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공당 차원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뭐 정용기 정책위 의장, 이런 사람들이 아예 대놓고 이렇게 북한 배우설 얘기하니까 분노해서 서명했던 국민들이 참 얼마나 더 분노를 보여줘야 할까. 지금 이거 어디까지 보여줘야 돼? 이런 생각을 다들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정용기 의장이 4.28 좌파 정변이래요. 4.28 좌파 정변. 그러니까 법과 절차에 따라서 여야 사당이 국회에서 진행한 이 패스트트랙 처리가 정변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아무렴 5.16 쿠데타는 혁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고, 심지어 우리 그 촛불혁명을 두고 뭐랬죠? 아스팔트 쿠데타라고? 촛불 아스팔트 쿠데타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오죽하겠습니까? 진짜 불법 폭력 집단이자 이 반민주주의 반정부 세력들을 그냥 이참에 확실하게 솎아내고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뭐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이 사과하고 패스트트랙 처리하지 않으면 절대 국회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출구가 없는 싸움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일단 보수 유튜버들을 잔뜩 불러 모아서 자기들 편만 불러 모아서 뭐 지지층을 향한 선전에 주력할 이 상황이라고 주력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지 좀 부정적인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단 뭐 그 자유한국당 중진들로부터 중재 요청, 지금 현재 이제 법적으로 고소고발 당한 것들 때문에 중재 요청이 들어오기도 하고, 지금 또 곧 아마 이 추경안 중에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항목들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영영 이렇게 밖에 놔둘 수는 없을 거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유한국당은 애써 장외투쟁을 하고는 있지만, 시동을 걸고는 있지만 그게 어디까지 될 줄은 모르겠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발칙한 뉴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발칙한 뉴스는 내일 1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